요즘 새로운 사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 저도 유튜버인가요? 구글 애드센스는 부가세가 0세율이다. 그럼 0세율에 대한 요건도 존재하겠죠? 안녕하세요. 황금현 세무전문 에디터 백근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회에 걸쳐 요즘 새로운 사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 저도 유튜버인가요?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의 세금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일단 먼저 안내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버겠죠. 요즘 트렌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또 앱 개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유튜버 쪽, 그러니까 트위치나 아니면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의 소득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대부분 다 구글 애드센스나 아니면 광고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글 애드센스 쪽의 가장 큰 차이점, 나머지 분들과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가 해외 법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소득을 얻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0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0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고요. 그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구글 애드센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구글이 만들어내는 광고 시스템이고요. 과거에서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유튜브에만 탑재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블로그에 또는 일반 카페 또는 일반 사업자들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사진을 띄워놓고 광고를 띄우게 되죠. 보통 그런 것도 구글 애드센스 형태로 탑재되어 있는 광고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통 외화로 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외화로 받게 되는 돈들은 0세율의 요건에 충족하게 된다고 하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요. 자,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통해서 영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되고요.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이 된다고 하면 해당하는 사업이 면세가 아니면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이런 구글 애드센스에서 하는 행위는 어떤 걸까요? 광고라는 건데요. 광고는 면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내용이 구글 애드센스는 부가세가 0세율이다. 그럼 0세율에 대한 요건도 존재하겠죠. 0세율이 뭔지부터 설명드리면 0세율이라는 거는 그 광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또는 그 광고를 사용하는 용역을 받는 그 외국 법인이 해외에 존재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다는 표현보다 0세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과세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0세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0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화를 받는 용으로 용역을 수임하게 되면,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인 경우에 이러한 세법에서 인정하는 외화 획득 증명서나 아니면 외화를 받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0세율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0세율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요. 내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부가세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부가세 부분만큼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 절차도 받을 수 있고요. 단 이런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가 이미 끝났으면 부가세 신고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소득이 하나 더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의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의 소득이 뭐라고 했죠? 사업소득이라고 했죠. 사업소득은 열거소득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가 0세율이 되는 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2019년도에 소득이 발생했으면 2020년 5월달에 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때 아까 말했던 기초적인 구글 애드센스에서 받는 소득, 그리고 그 외에 근로소득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소득들을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해서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네이션과 구독 수입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해당하는 소득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는지 또는 국내 법인으로부터 들어왔는지를 생각해서, 국내 법인이 들어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세율 조건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소득의 10%만큼을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해외 법인으로부터 구독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기초적인 세법이 적용되는 사항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계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거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근창 세무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